뇌졸중 예방 식습관 완벽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이 뇌졸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는 절대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 3번씩 드시는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된장찌개의 그 진한 국물, 점심때 먹은 삼겹살의 고소한 기름기, 저녁에 곁들인 소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 안쪽 벽에 천천히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듯이 말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거나 혹은 초기 단계에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여러분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지식입니다. 음식이 뇌졸중을 부르는 이유. 먼저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뇌까지 가려면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당, 그리고 염분입니다. 첫 번째 적 기름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문제입니다. 삼겹살, 갈비, 튀김, 과자에 들어있는 이 기름기들은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 콜레스테롤이라는 형태로 둥둥 떠다닙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의학용어로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차선 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적 당분입니다. 단 음식, 흰쌀밥, 빵, 면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긁어내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게다가 높은 혈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기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적 염분입니다. 한국인의 최대 적입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혈관 안의 염분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안의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 벽에 계속 무리를 주고 약해진 혈관은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뇌경색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좁아진 혈관에 끈적한 피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혈전이 막아서면서 뇌로 가는 피가 끊깁니다. 단 몇 분만 피가 안 가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술도 안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 끼니마다 국물을 2~3그릇씩 드셨고 김치는 물론이고 젓갈, 장아찌를 빠짐없이 곁들이셨습니다. 염분 과다였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식습관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진 고기, 단 음식, 짠 국물. 이 3가지가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혈액을 마치 끓인 엿처럼 끈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적한 피는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뇌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3.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들 말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셋째,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생선을 2,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거의 먹지 않는 분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약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라도 튀기면 안 됩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나 찜, 조림입니다. 간장 조림을 하실 때도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생강이나 마늘로 비린내를 잡으시면 됩니다. 생선이 비싸서 자주 못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고등어와 정어리를 추천합니다. 연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오메가3 함량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한 번에 한 토막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두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청경채 같은 초록색 잎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질산염이라고 하면 몸에 나쁜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연 질산염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변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식판에 담았을 때 한 접시 정도, 약 200,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나물 한 접시, 점심에 쌈채소, 저녁에 샐러드나 된장국에 넣은 시금치. 이렇게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많이 넣거나 나물 무칠 때 간장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참기름과 마늘로만 무쳐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또한 쌈장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쌈장은 염분이 아주 높습니다. 쌈을 먹을 때는 쌈장을 찍지 마시고 그냥 드시거나 된장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3. 콩두부 청국장. 세 번째는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두부, 청국장, 순두부, 콩나물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콩은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과 함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같이 들어오는데 콩은 단백질만 주고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춰줍니다. 콩 속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나토 청국장과 비슷한 식품을 즐겨 먹는 지역의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간을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판 된장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는 된장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양파, 버섯, 호박으로 맛을 내십시오. 두부는 하루 반모 정도가 적당하고 청국장은 한 끼에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4. 견과류 호두 아몬드.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매일 호두를 한 줌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손으로 한 줌, 약 30g 정도입니다. 호두라면 4,
5알, 아몬드라면 15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약 180칼로리 정도 되는데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볶은 견과류나 가염 견과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볶으면서 좋은 지방이 산화되고 소금을 첨가하면 염분 과다가 됩니다. 반드시 생 견과류나 무염볶음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집에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는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돼서 오히려 혈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5. 베리류 토마토. 5번째는 베리류와 토마토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그리고 토마토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이 과정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조리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고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거나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베리류는 하루에 한 줌,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냉동베리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농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십시오. 시판 토마토 주스나 베리 주스에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고 과일을 갈면서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시고 토마토도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1. 짠 음식 국, 찌개, 김치과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짠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국과 찌개가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은 약 1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5g인데 거의 3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올까요? 국, 찌개, 김치, 장류입니다. 한 끼에 국이나 찌개 한 그릇을 다 드시면 염분이 약 3g 들어갑니다. 하루 3끼 국물을 드시면 그것만으로 이미 9g입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더하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높은 염분 섭취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또한 높은 혈압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뇌경색의 위험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천 가능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 고기, 채소는 건져 드시되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십시오. 이것만 해도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는 하루 2~3번, 한 번에 작은 접시 정도만 드십시오. 젓갈과 장아찌는 가능하면 식탁에서 아예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2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뇌졸중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가공육은 염분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0g의 가공육 소시지 2개 정도를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약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신선한 고기는 괜찮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살코기 부위를 적당량 드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질들과 높은 염분 함량입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햄을 올려 드시거나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튀김 포화지방. 세 번째는 튀김과 포화지방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만두 이런 음식들입니다. 튀김의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에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셋째,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기름이 산패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치킨 전문점이나 분식점에서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게 변한 기름에 튀긴 음식은 혈관에 직접적인 독이 됩니다. 그럼 에어프라이어로 튀기면 괜찮나요? 에어프라이어가 일반 튀김보다는 낫지만 역시 고온에서 조리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드실 때도 껍질을 벗기고 드십시오. 감자는 튀김 대신 쪄서 드시거나 구워 드십시오. 4.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 네 번째는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흰쌀밥, 흰빵, 라면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자나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혈관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흰쌀밥도 문제입니다. 흰쌀밥은 섬유질이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빵도 통밀빵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과일도 당분이 많은데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고 하루 1, 2회, 한 번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5. 술, 특히 소주 폭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바로 술입니다. 하루 한 잔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던데요?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요. 하루 한 잔이라도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술은 여러 경로로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첫째,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폭음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알코올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셋째, 만성적인 음주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소주는 도수가 높아서 더 위험합니다. 소주 한 병은 순수 알코올 약 70g입니다. 폭탄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맥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맥주 한 캔에도 약 14g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와인은 괜찮나요? 레드와인이 혈관에 좋다던데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도에서 나온 효과이지 알코올의 효과가 아닙니다. 와인을 마시느니 포도를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술은 예방식품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마시고 계신다면 줄이셔야 하고 가능하면 끊으셔야 합니다. 5. 뇌졸중 예방 식사 원칙 5가지. 지금까지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5가지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겁게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것입니다.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2, 3주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허브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천천히 드십시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과식하게 됩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십시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음식을 씹는 횟수를 늘리십시오. 3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저녁을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에 과식하면 잘 때 혈당과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졸중은 새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만 드십시오. 저녁 늦게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넷째,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물에 염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는 드시되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국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1.5, 2리터, 약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은 반드시 드십시오. 커피나 차는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면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첫 주에는 싱겁게, 다음 주에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5가지 모두 습관이 됩니다. 6. 마무리. 여러분, 뇌졸중은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0%는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80%는 우리가 노력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바꾸십시오. 첫째,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것만으로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2번 드십시오. 고등어 한 토막,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끊으십시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이것들을 집에서 치우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보십시오. 부모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형제자매에게 공유하십시오. 뇌졸중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가족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예방은 가능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지식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건강한 혈관, 맑은 혈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면 혈압이 안정되고, 석 달 후면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1년 후면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